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제 다이어트하는 과정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식단했고 어떻게 운동했고 그런 방법에 대한 거는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식단, 운동, 마인드셋 요 세 가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에 앞서서 좀 오래 쉬었다 보니까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다이어트하면서 피부 노화까지 챙길 수 있는 항산화 세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폴라초이스의 비타민C 플러스 글루타치온 클리니컬 세럼이에요. 미백에 좋은 비타민C랑 글루타치온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세럼이고, 제가 이 세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비타민C 들어간 거 보면은 산화가 빨리 되고 해서 좀 냉장 보관해야 된다거나 어두운 데 보관해야 된다거나 이런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히 그런 거 없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도 특유의 비타민C 산화된 비린내? 그런 게 없이 딱 상큼한 비타민 향만 나가지고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어서 굉장히 용이했고요. 이렇게 로션 같은 되게 묽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럼이라고는 하지만 그 첫 단계에 좀 물 같은 수분 세럼 먼저 써주고 얘를 거의 로션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발림성도 엄청 좋은데 잔여감도 없어가지고 딱 지금 같은 여름에 기초 많이 줄일 때 사용하기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미백에 집중돼 있지만 결 케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 가격대가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브랜드와 함께 얘기해서 10분께, 총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더보기란에 당첨 일자랑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셔서 꼭 이 항산화 세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식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렸다 보니까 칼로리나 단백질, 순 단백질 얼마나 드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몇 개 달렸었는데 일단 칼로리 제한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칼로리 제한을 두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 이유가 칼로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 칼로리 이상 못 먹어, 이만큼 이상 못 먹어라는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어떤 강박이나 스트레스로 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순탄수, 순단백질, 순지방을 몇 그램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제한이 아니고 내가 요만큼은 먹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를 그만큼 채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무게에 2배가 되는 단백질을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현미밥 150g 새끼면은 순탄수 1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키 몸무게 체지방률이나 뭐 근육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 150 같은 경우에도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기준 잡았을 때 150 정도 먹어주시는 게 좋고 나는 조금 더 살을 빨리 빼고 싶고 조금 더 식단을 약간 적게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주중에 5일은 한 50에서 100g 사이, 사실 50g 너무 적어요. 제가 그 무혈경 왔을 때가 50g씩 먹었을 때거든요. 100g 정도 드시고 주말에 이제 총 300-400g 정도 이렇게 약간 반 로딩 밴딩 형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다이어트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직접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이 저한테 조금 안 통했어요. 왜냐면은 주중에 적게 먹고 주말에 이제 좀 탄수를 늘려주다 보니까 주말에 먹으려는 보상심리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다른 게 좀 땡기더라고요. 이 보상심리가 사실 다이어트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터질랑 말랑 하는 그런 위기가 와가지고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쭉 매일 순탄수 150씩 먹고 단백질은 제가 그때 몸무게 50kg였는데 100g에서 110g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도 좋은 지방을 먹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당과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탄수화물 먹는 거랑 비슷해요. 좋은 탄수화물 먹어주는 거, 좋은 지방을 먹어주는 거는 우리가 운동하면서 지방 연소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루에 30g 아몬드나 견과류 같은 것들 또는 뭐 저지방 우유나
올리브오일 같은 그런 게 여기서 조금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는 매 끼마다 아몬드 7알씩 먹었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자꾸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 과민증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봤어요. 좀 비싸긴 한데 궁금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아몬드가 가장 위험군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몬드에 알러지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심한 수준은 아닌데 음식물 중에서 가장 고위험군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몬드가 안 맞는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뿌려 먹는 걸로 이제 지방을 대체를 했는데 그만큼 좋은 지방 먹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칼로리를 제한한다기보다는 단백질이나 탄수, 지방 내 몸에 이로운 걸 채워주고 있다? 이런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신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느냐가 이 다이어트 성공 실패의 키거든요. 근데 제가 탄수를 먹어라라고 계속 그 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건강한 탄수를 드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떡볶이, 짜장면 이런 거 드시면서 탄수를 꼭 챙겨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그거는 오해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또는 뭐 통밀빵 같은 것도 괜찮고요. 듀럼밀 파스타 요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시중에.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건강한 탄수를 먹으라고 하는 거지 빵, 떡, 면을 많이 먹어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가 영상에는 식단 먹을 때 거의 닭가슴살에 뭐 단호박, 야채 이렇게 똑같은 식단 위주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만 먹으면은 분명히 질리죠. 그리고 질리면은 다른 게 먹고 싶어지고 입이 터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 말고도 좋은 단백질 대체 식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 뒷다리살 좀 지방 없이 나온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사다가 저당 고추장이나 양배추랑 같이 볶아가지고 제육볶음처럼 해서 닭가슴살 대신 드셔도 되고 나트륨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간장이랑 요즘 스테비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대체당 조금 넣고 볶아가지고 불고기처럼 해 드셔도 되고 또 소도, 우둔살이나 설도 이런 뭐 좀 지방 없는 부위들 사셔가지고 요리해서 해 드시면은 닭가슴살 말고도 또 다른 단백질 대체제로 드실 수 있고 또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틸라피아라는 생선이 있어요. 이게 전 되게 좋아하는데 좀 흙맛이 난다고 싫어하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거는 한번 소량으로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세요. 입맛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만큼 지방 없고 단백질 높은 생선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틸라피아가 안 맞으면은 가자미살도 요즘 손질돼서 되게 잘 나오잖아요. 가자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 단백질을 바꿔주면서 좀 다양하게 식사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것도 좀 사람마다 살짝 다른데 저는 한창 다이어트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 바꿔주는 거를 매일 하지는 않았고 주로 닭가슴살을 먹되 진짜 너무 질릴 때 한 번씩 그렇게 바꿔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또 저의 경우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꾸 식단을 바꿔주다 보면은 다른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저는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별일이 없을 때 그냥 원래 먹던 식단을 위주로 먹고 가끔씩 너무 질리고 좀 너무 맛없다고 생각될 때만 그렇게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것질 같은 거 살짝 참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간식으로 먹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단백질 채워야 되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쉐이크로 채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초반엔 그랬었는데 그게 느껴질 거예요. 식단 하다 보면은 이 쉐이크로 내가 단백질 20g 채우는 것보다는 닭가슴살 100g 먹는 게 포만감도 더 있고 더 내가 뭔가 이 씹는 저작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식사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단백질 쉐이크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요즘 맛있는 맛 되게 많잖아요. 뭐 녹차, 초코, 뭐 여러 고구마 맛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거를 카페 음료 같은 거 땡길 때 있잖아요. 시중에 뭐 제로 아이스티, 제로 무슨 차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먹다 보면 좀 질리거든요. 질리고 딱 그 카페에서 파는 약간 라떼 같은 거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대용으로 쉐이크를 먹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참아지고 식단을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식단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좀 내 몸에 이로운 거를 내가 넣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먹어주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떡볶이 먹고 막 이런 고탄수에 좀 안 좋은 음식, 배달 음식 먹을 때보다 확실히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주면은 이 소화 기능도 그렇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도 그렇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느낄 때에도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스스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좀 더 집중하다 보면은 이 식단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식단할 때 앱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마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팻시크릿이라는 요거 좀 되게 잘 썼는데 내가 먹은 음식들에 대한 영양성분표를 기록할 수 있는 앱이에요. 웬만한 다이어트 음식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유저분들이 쓰면서 거기에 입력한 데이터들로 이제 되는 거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 그거를 기록하면서 내가 오늘 순탄수를 몇 먹었고 순지방, 순단백질 몇 그램 먹었는지 이런 게 기록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식단하기 수월한 것 같고 요거를 현명하게 사용하시려면은 먹고 직후에 입력하는 것보다 전날이나 먹기 전에 입력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과식하거나 다른 걸 먹을 확률이 확 줄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딴 거 먹고 싶을 때는 이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입력해 놓으면은 내가 오늘 이걸 먹어야 된다는 그런 스케줄링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먹을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입력해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운동 사실 식단만큼 중요하긴 한데 다이어트 할 땐 사실 식단이 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긴 맞거든요. 다이어트가 정말 살 빼는 거에 국한된 말이라면. 근데 우리는 사실 그냥 살을 빼고 싶은 게 아니고 건강하게 유지하게끔 살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근육 1kg랑 지방 1kg의 질량이나 보이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눈바디가 예쁘려면은 근육은 유지하거나 늘리고 체지방만 제거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꼭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운동도 똑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운동이 진짜 딱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진짜 하기 싫고 너무 가기 싫고 이런데 하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분 좋은 마지막에 그 개운한 느낌을 느끼려고 그 기분을 나한테 선물해 주려고 운동을 간다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냥 그 생각 때문에 가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 뿌듯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운동 안 가면 그 안 간 것 때문에 내가 되게 괴로워하고 강박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냥 가고 갔다 와서 기분 좋은 게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하고 일단 저는 PT 받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PT 다닐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홈트도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홈트 왜 추천드리냐면은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운동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쉽게 알려주시는 분 너무 많고 그리고 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어 하면서 헬스장 등록하면 절대 안 가게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20대 때 그렇게 해서 헬스장에만 날린 돈이 진짜 많아요.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 회기롭게 등록을 하고 첫날 잘 나갔다. 그리고 둘째 날에 갔는데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다 런닝머신만 타고 집에 와. 셋째 날에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어. 그래서 오늘 이거 좀 해봐야지 하고 앉았는데 뭐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막 내 자리를 노리시는 막 분들의 눈치도 보이고 괜히 막 되게 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가기 싫고 이러는데 집에서 운동하면은 헬스장처럼 막 사람들 많이 있지 않고 하니까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조금 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땀나는 것도 금방 마르고 하니까 이 불쾌한 느낌도 좀 덜 하고 그냥 매트 딱 깔아놓고 앞에 TV에다가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전신 거울 옆이나 뒤에 두고 내 몸이 좀 잘 보이는 딱 붙는 레깅스나 운동복 입고 운동을 하면은 내 몸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자극도 되고 헬스장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운동을 잘 끝마칠 수 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땅끄부부 영상. 이게 전신 운동 위주의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쉽게 엄청 쉬운 동작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 동작의 텀이 되게 짧아요.
한 동작당 한 15초에서 20초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힘들락 말락 하기 전에 동작이 끝나요. 그래서 좀 쉽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실제 가져가는 시간도 되게 짧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 각도가 빡세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전신은 다 써서 은근 체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땅끄부부님의 영상을 주 3회씩만 해도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운동은 힘들고 어려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홈트로는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매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냥 주 3회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월요일날 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오늘 했다는 성취감이 있잖아. 그러고 다음날 또 해야 돼 이런 생각 아니고 좀 이제 즐기다가 물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동안에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그러면서 좀 있다가 수요일 되면은 이제 좀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월요일날 내가 잘 해냈거든. 그러니까 수요일날 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영상 하나를 끝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한 개씩 늘려서 팔뚝살 운동이라든지 복근 운동이라든지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영상 더 추가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운동하는데 재미가 붙고 나는 홈트도 좀 의지가 안 생긴다. 근데 PT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룹 PT를 받아요. 이 그룹 PT가 그 헬스장에서 하는 2대1, 3대1 이런 PT가 아니고 약간 푸사모나 크로스핏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낮기 때문에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전신 운동인데 거기에 소도구를 이용해서 근력 플러스 유산소로 가져가는 운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 태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근력도 사실 저는 웨이트 하긴 하는데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무게 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방방방 뛰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산소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저한테 맞는 운동은 웨이트보다는 좀 이런 전체적인 전신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룹 PT를 받고 있고 이게 그룹 PT가 또 좋은 점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거예요. 혼자 운동을 하면은 쉬는 시간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세트 개수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 이제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1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30분만 하지 10개 하기로 했는데 5개만 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타협을 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할 때 저만 혼자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기도 하고 또 다 같이 하니까 집중력도 훨씬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생겨서 내가 운동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일단 제가 다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예요. 그래서 약간 수강 신청하듯이 시간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운동을 갈 때는 내가 저녁 7시에 운동을 갈 예정이었어. 근데 갑자기 저녁 6시 50분쯤 됐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던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10분만 있다 가지 이렇게 하다가 7시 반 되고 8시 반 되고 이렇게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했는데 아무래도 수강 신청 같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예약을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그 한 클래스에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고 구성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강제성이 좀 생기더라고요. 진짜 1대1 PT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예약제로 가는 시스템이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이런 정도에까지 괴로움을 주지 않는 정도의 강제성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난 정말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PT를 한두 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요가도 도전해봤고 웨이트도 도전해봤고 저 방송 댄스도 쳐봤던 거 아시죠? 물론 그것도 살 빠지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여러 운동을 접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랑 그 빈도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매일 운동해야 돼. 오늘은 무게를 몇 쳐야 돼. 세트 몇 개를 해야 돼. 이런 강박을 일단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느끼는 기분 좋은 느낌을 몇 번 경험해보시면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인데요. 제가 이미 앞에 식단이랑 운동 얘기하면서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살이 오히려 찌거든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울하고 무기력했을 때 살이 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자극이 없어요. 새로운 자극이. 인간 초기에 되게 본능적인 모습인데 먹고 자고 이런 걸로만 자극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살이 찌죠.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자극을 느낄 때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 누가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자꾸 멋있는 게 땡기잖아요. 그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를 요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줄 새로운 자극. 근데 요거를 먹을 거에서 찾지 말고 또 다른 자극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던가.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지금 그냥 배달시켜서 먹고 싶은데 무슨 산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배달 앱을 봤어. 근데 디저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달을 시키지 말고 그게 먹고 싶을 때 포장해 가서 먹는 거예요. 결제 직전까지 갔어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나 이거 먹으려면 포장해서 먹어야 돼. 라는 약속을 혼자 스스로 하시면은 일단 내가 진짜 이게 먹고 싶은데 포장하러 가려 했는데 귀찮아. 그럼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안 되겠어. 나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발 신고 나갔어요. 막상 나갔는데 걷다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생각보다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나가는 순간 날씨도 좋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막 카페도 예쁘게 돼 있고 이러면은 그런 새로운 자극들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까 집에서 먹고 싶었던 생각이 생각보다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게 가짜 배고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걷다가 어느 공원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예쁜 카페에 들어가셔도 되고 가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뭐 밖에 구경해도 되고 그냥 공원 한 바퀴 쭉 돌고 와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먹고 싶어서 이거 포장하려고 나갔던 내 외출이었는데 실제로 그건 포장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산책 한 바퀴 하고 오면은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냈다는 뿌듯함과 한 바퀴 돌면서 칼로리도 태우고 운동도 했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다음 끼니를 더 열심히 식단을 지키게 돼요. 다음 끼니에 입이 터지지 않게 돼요. 이게 한 번 입이 터지면은 그거를 오늘 터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음 끼니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시작이야.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무너지려는 자극을 좀 건강한 자극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이것마저 안 되신다면 그냥 나 나중에 늙어서 쓸 병원비 아낀다. 돈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하는 운동이나 뭐 식단이나 이런 행동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밖에 비가 오고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건강 상태, 몸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제 인바디 보여드릴까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맨날 먹고 놀고 이러느라고 이렇게 살이 쪘거든요. 물론 근육은 그대로지만 저번 주부터 식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8월 말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자극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 폴라초이스의 세럼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